보수의 핵심 가치는 자유이고 진보의 가치는 평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보수라고 해서 평등을 깡그리 무시할 수 없고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 진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안에 따라 그리고 정치적 이익에 따라 보수적일 때도 있고 진보적일 때도 있죠. 보수의 주장이 대체로 좀 구리고 진보의 주장이 폼나 보이지만 보수는 악이고 진보는 항상 선이다라는 주장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처럼 사상적 구분이 모호할 때는 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살펴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보수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풀어주는 작은 정부를 선호하죠. 주방장이 신나서 요리할 환경을 만들면 맛있는 요리가 쏟아져 나올 거라고 믿는 공급 중심주의입니다. 따라서 보수에게 복지는 주방장의 기운을 빼는 공짜 식사권처럼 느껴지죠. 반면에 진보는 세금을 더 걷더라도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큰 정부를 지지합니다. 손님들의 지갑을 두둑히 채워줘야 주문이 늘고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수요 중심주의죠. 이들에게 복지는 식당을 활기차게 만드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 진영은 서로의 장점을 흡수하며 살아남았습니다. 보수는 혁명에 뒤이은 단두대가 두려워 마지못해 진보의 복지 정책을 수용했죠.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진보는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보수가 만든 시장경제라는 배에 올라탔죠. 결과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쪽이 만든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서로 닮았습니다. 정치인들이 나는 파랑, 너는 빨강이라고 선을 긋는 행위는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권력이라는 제일 맛있는 요리를 독차지하기 위해 만든 그럴듯한 명분일 뿐이죠. 여러분은 이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보수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의 비열함이 항상 존재한다. 현실 속에서 어느 정도의 우월감과 연결된 비열함이. 이 글에서 팩트는 사실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보수는 현실이라는 무기를 쥐고 있어서 잘난 척하지만 그 현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의 악습까지도 정당화해야 하기에 그 논리가 비열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핵심어는 conservatism, 주제는 보수주의 비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보수를 비판하는 이유를 제시하거나 진보와 비교하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윗글의 구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원인 분석, 2번 분류, 3번 대조, 4번 정의, 1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그것은 단언한다. 그것이 소유하고 있기에. 여기서 두 개의 it은 conservatism을 대신한 대명사입니다. 보수는 기득권층의 논리죠. 기득권층은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기에 지금 이 현실이 맞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의 손가락은 현실을 단단히 붙잡고 그것은 더 나은 현실을 보기 위해 눈을 뜨려 하지 않는다. 더 나은 현실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을 의미하며 이건 진보적인 가치죠. 보수가 방어하기 위해 세운 성은 실제 현실이다. 선하든 악하든. 여기서 state of things는 fact 대신 쓴 말입니다. 성은 방어를 상징하죠. 보수는 도덕적 정당성을 따지지 않고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네요.
혁신의 목표는 최선의 가능한 현실이다. 최선의 가능한 현실도 이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기서 혁신은 진보를 뜻합니다. 작가는 보수를 비판하기 위해서 보수와 진보를 대조시키고 있네요. 정답은 3번이 유력합니다. 실제 시험 상황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연습이니 계속 읽어볼까요? 물론 보수는 항상 최악의 주장을 하며 항상 사과하고 있다. 필요한 일이라고 변호하고 변화하는 것은 타락하는 것이라고 변호하면서 보수는 도덕적 정당성을 따지지 않기에 최악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으며 사과와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보수는 기득권 유지가 최우선 관심사이기에 가장 싫어하는 게 변화죠.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가 변화를 수용하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엄청난 폭력과 사회학을 스스로 떠안아야 하고 선함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사상을 부인하고 선지자를 의심하고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보수가 도덕성이 없다는 걸 다시 강조하고 있군요. 예수가 성직자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쫓으며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했을 때 유대교 성직자들은 기득권을 빼앗길까 두려워 예수를 모함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에머슨은 기존의 성직자들을 보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예수를 진보라 암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혁신은 항상 정당하고 승리하며 공격적이고 최후의 성공을 확신한다. 에머슨은 보수를 표현할 때 conservatism이란 딱 한 단어만 사용하지만 진보를 나타낼 때는 innovation, reform, liberalism처럼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속성을 가진 진보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의식적으로 그런 것 같군요. 그나저나 에머슨의 진보 사랑은 거의 종교적 찬사에 가깝네요. 에머슨이 이 글을 쓴 1840년대 미국은 철도가 깔리고 공장이 들어서며 자본주의가 급격히 팽창했던 시기였죠. 동시에 노예제 폐지와 여성 참정권 등 사회 곳곳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에머슨은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진보를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글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는 인간의 인정된 한계 위에 서 있고 개혁은 부정할 수 없는 무한함 위에 서 있다. 보수는 현실 위에 서 있고 자유주의는 힘 위에 서 있다. 여기서 confessed는 고백된보다 인정된이라고 의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리폼 이하에서는 stands 대신 쉼표를 찍어서 중복을 방지했네요. 또한 circumstance는 현실, 즉 fact를 대신한 말이죠. 이 문장에서 power는 정치적인 권력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가진 근원적인 힘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자유주의는 보수가 아니라 진보를 나타냅니다. 한쪽은 사회구조 안에서 수완 좋은 구성원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고 다른 한쪽은 그 어떤 것보다 인간 자신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간다. 여기서 한쪽은 보수를, 다른 한쪽은 진보를 가리키네요. 보수의 집단주의적 성격과 진보의 개인주의적 성격을 대조시킨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나온 똘똘하고 수완 좋은 사람들 대다수가 보수를 위해 일하죠. 나름 지킬 게 많기 때문입니다. 보수는 상냥하고 사교적이며 개혁은 개인적이고 도도하다. 임피어리어스는 원래 황제의, 명령하는 이란 뜻이지만 문맥상 도도한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보수는 가진 게 많고 집단을 중시하기에 상냥하며 사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죠. 반면에 진보는 개인주의적이고 자기가 약자의 편이라는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에 까칠한 사람으로 보이기 쉽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가는 보수와 진보를 대조하며 보수를 비판하고 진보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어는 conservatism과 innovation.
주제는 보수 비판과 진보 찬미. 문제를 봅시다. 보기 1, 2, 4번도 부분적으로 맞지만 이 글의 주된 논리 전개 방식은 대조입니다. 정답은 3번이 맞네요.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이 세상은 진보의 천국이어야 합니다. 투표권은 1인 1표고 어느 사회든 금수저보다는 흑수저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자기 지갑을 털어가는 정책에 열광하는 기묘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서스타인 베블러는 유한계급론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적인 이유는 역설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먹고 사는 것에 에너지를 다 써버린 사람들에게 변화는 희망이 아니라 또 다른 피로이자 위험일 뿐이라는 겁니다. 한편 심리학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가 보수의 언어를 사용하는 건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나는 가난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자존감에 치명상을 입는 일이죠. 그래서 이들은 나도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라며 터무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부자 감세와 복지 반대에 찬성표를 던지며 자신이 곧 입성하게 될 상류층의 언어를 미리 연습하는 거죠. 그들에게 보수 지지는 투표가 아니라 상류 사회로 가기 위한 미래의 입장권을 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건 도덕적 자본입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식의 태도죠. 보수를 지지함으로써 자신을 내 힘으로 일어서려는 훌륭한 시민의 반열로 끌어올립니다. 반면에 복지를 주장하는 자들을 국가에 기생하는 게으름뱅이로 몰아세우며 도덕적 우월감을 만끽하죠. 국가가 주는 지원금보다 타인을 비난하며 얻는 도덕적 승리가 이들에게는 더 즉각적인 위안이 됩니다. 가난뱅이들의 보수 지지는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지 못하는 무식함의 소치가 아닙니다. 부서지기 쉬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생존 본능에 가깝죠.